사회복지사 1급 시험 8번째 응시 과목인 사회복지 법제론이고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은 5번째 주제별 기출인데요. 지금 큰 챕터 중에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일반법, 기본 법률들에 관해서 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95년 제정됐었던 사회보장기본법, 그리고 70년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오늘은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제정이 되고 이듬해 2015년부터 바로 시행이 됐었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관한 기출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제정 배경이 그러하니만큼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대상자들 발굴해서 지원하면서 급여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을 하는 것, 이게 목적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특성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만큼 5교시에 진행되는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 법제론에서도 최근에 한 문제에서 2문제가량 출제가 되니만큼 이전에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과 연관 지어서 함께 살펴보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1회 때 58번 기출 있었고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시장군수 구청장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라고 했는데요. 이 법에 의해서는 시군구에서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아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둡니다. 사회보장 줄여서 급여법에 의해서는 시군구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가 맞는 지문입니다. 1번 맞지 않고요. 2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 공개해야 한다. 맞는 겁니다. 부정수급의 실태조사, 실태조사 3년, 이거 외워야 되고요. 그 외에는 기본계획이라던가 종합계획은 보통 5년이 가장 많고요. 지역사회 계획 같은 경우, 보장계획은 4년이라는 또 특성이 있었죠. 그래서 2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 그 다음에 결과 공개. 정답 2번이고요. 수급권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자거든요. 말 그대로. 그런데 이 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보장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4번 보장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지원 대상자가 심신미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자의 동의 하에서만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아니죠. 심신미약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특별 경우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그러니까 동의 없이도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인데도 필히 동의하에서만 직권으로 가능하다? 이게 맞지 않는 거죠. 옳지 않고요. 5번에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 대상자 발굴 체계의 운영 실태는 매년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기관의 발굴해내는 그 운영 실태는 3년이 아니고요. 매년마다 점검하고 개선 방안 마련해야 합니다. 5번 옳지 않고요.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중앙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라는 거. 정답 2번이었고요. 20회 때 58번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수급 자격 확인을 위해 지원 대상자와 그 부양 의무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사항 모두 고른 것은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맞고 소득, 재산,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도 맞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에 관한 사항도 맞는 거고요.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 자격 확인을 위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맞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5번입니다. 20회 때 57번이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장기관의 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 2에 따른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 제외하고 그러니까 긴급복지지원에 의한 실시 제외하면 지원 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했는데 자,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는 자, 발굴은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발굴조사는 분기마다 1년마다가 아니고요. 자, 정답 1번이고요. 자, 2번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네, 당연히 맞고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 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 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저 보장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맞습니다. 이의 신청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애를 할 수 있다. 이거 맞는 건데요. 지금 법제론에서 이의 신청 규정이 있는 그 법률사항은 모두 다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맞습니다. 5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는 위기가구의 발굴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 그렇죠? 정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자, 맞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운영 지원을 위해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있고요. 이 정보원은 법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19회 때 58번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 자, 2017년이 아니고 2014년 12월에 제정이 됐었고 이듬해 2015년에 시행됩니다. 1번 옳지 않고요.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장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자, 동의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심신미약자라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동의를 받고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옳지 않고요. 수급자는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수급자라고 하는 거고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수급권자가 되는 거죠. 옳은 설명 3번이 정답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3년마다였죠. 실시하고 그 결과 공개해야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보장기관 자, 운영 실태는 기관의 장이 매년 점검하고 개선 방안 마련한다라는 거 있었고요. 자, 5번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 등은 그렇죠. 그 처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아니고 90일 이내에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은 3번입니다. 18회 때 57번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자, 이 전담공무원에 관련된 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2015년부터 시행되면서 사회보장급여로 이제 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전담공무원은 시군구,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고요. 시도에도 둘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사회보장 사무 전담기구에도 둘 수 있습니다. 자, 시도에는 둘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기역이고요. 자, 니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그쵸?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복지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 수립 시행해야 한다도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 찾자라고 했기 때문에 기역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8회 때 56번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항 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있습니다. 자, 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맞고요. 정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자, 목적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운영 지원을 위해서 이 정보원을 설립을 하는데요. 자, 3번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없으며 정보 이용자가 지불하는 부담금만으로 충당한다. 맞지 않습니다. 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설립부터 운영 모두 정부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고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규정한 사항에서는 그쵸. 자, 급여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도 법인에 해당이 되고 사회보장 급여법에서 규정한 사항 그 외적인 것에는 민법입니다.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4번 맞고요. 5번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맞는 질문이죠.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자, 정부가 설립에도 비용을 출연할 수 있고 운영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18회 때 57번이 마지막 기출이었는데요. 이 사회보장급여법은 제정이나 시행이 얼마 안 되었고 그 이전에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 많이 그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부터 한 17회 정도, 18회 정도부터만 이제 출제가 좀 됐었습니다. 17회 때 57번 기출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었는데요. 자, 지원 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라고 하는 거 맞고요. 보장기관은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를 말하는 게 보장기관 맞습니다.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통합사례관리사 둘 수 있겠습니다.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정답 5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기출문제 마치도록 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회 한 문제에서 두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기본법이나 사업법과 같이 사회보장급여법도 숙지가 필요하겠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5교시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이 법에 관련된 내용도 참고해서 학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